수학, 기존의 틀을 깨야 비로소 보인다. 비로소 보인다는 의미는 이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의 틀 안에서 하나의 형식에 갇혀가지고 그 문제를 차례대로 해석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때는 사람이 쉽게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런 틀에 계속 갇혀 있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문제가 숫자가 바뀐다든지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방향이 변경된다면 기존의 방향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살짝만 틀어도 이 틀 안에 갇혀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요 문제 변경된 방향성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틀에 갇혀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이 틀을 깨고 나가서 다른 방향성으로 이쪽 방향으로도 바라보고 이쪽 방향으로 바라보고 거꾸로도 바라보고 다각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이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계속해서 틀을 깨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제가 7분, 여기 이렇게 7분이라고 써져 있긴 한데, 지금 영상을 한 7분 정도로 얘기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하나의 틀을 깨보는 경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정사각형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고 또 이 안에 내접한 원이 있다고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내접한 원이 있다고, 이렇게 내접한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랬을 때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사각형이고요. 이게 내접한 원이죠. 이 원의 넓이의 비는 어떨까요? 넓이의 비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럼 이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기존의 틀에서 문제를 바라본다면, 물론 이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기존의 틀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해석할 것입니다. 하나의 원의 중점이 있고 이 중점에서 하나의 선을 그으면은 이게 반지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반지름이 되겠죠. 자,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여기까지가 R이 되고, 물론 여기까지도 R이 되고,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R이 되겠죠.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로 세로 둘 다 2R, 2 곱하기 R이기 때문에 우리의 넓이의 비는, 정사각형의 넓이의 비는 2R 곱하기 2R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원의 넓이는 우리는 파이는 나중에 한번 파이를 여러 가지 수학적 방법으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파이는 3.14를 사용할 거고,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기 때문에, 반지름 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4r 제곱이고 여기는 파이 r 제곱이기 때문에 r 제곱이 나눠지면서 요 b는, 넓이의 b는 4대 파이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바라봤을 때 대략 4대 3.14가 되죠. 자, 그러면은 이 넓이의 비는, 여기가 4가 정사각형이 되겠고 여기 3.14는 원의 넓이가 되겠죠. b니까 뭐 원의 넓이의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4대 3.14이기 때문에 원의 넓이가 1이라면, 이 원의 넓이가 아니라 정사각형의 넓이가 1이라면, 즉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라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1이고, 그렇게 되면 이 원 안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3.14를 4로 나눈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0, 4, 7이 28, 34고 4, 8에 32, 20이기 때문에 4, 5, 20. 즉, 이 정사각형의 B는 또다시 1대 0.785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존의 틀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석했다면 아주 좋은 바람직한 방법으로 정사각형과 원의 넓이의 B를 1대 0.785 또는 4대 3.14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의 틀을 깨면서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좀 인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지금의 생각의 틀과 조금 방향성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일단은 화살만 가지고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화살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갑자기 웬 화살 하겠지만 양궁할 때 우리 활을 쏘죠, 활. 그래서 이런 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활에서 화살을 쏘는데 이렇게 화살을 계속 이렇게 관역이 있고 쏘는 그 화살을 의미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걸로 가지고 정사각형의 넓이와 원의 넓이의 비를 구할 수 있다? 언뜻 생각하면 무슨 말인지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우리가 화살이 100개가 있을 때 이 화살은 여기서 내가 사람이고 여기서 화살을 쏩니다. 이 화살은 무조건 이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화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100개를 쏜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어디든지 맞을 것입니다. 100개가 이런 식으로 맞을겠죠.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정사각형 안은 무조건 들어가고 원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원 밖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화살을 100개를 쏘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기존의 넓이를 바라보던 틀을 이제 화살의 개수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개념의 틀을 깬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100개를 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이 100개 중에 75개가 원의 안에 꽂혔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화살을 100개 쐈고 그 중에 75개가 꽂혔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100개라는 것이 바로 뭐라고 할 수 있겠죠? 정사각형의 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75개가 꽂혔다는 것은 원 안에 75개가 꽂혔다는 건 이 75라는 숫자가 원의 넓이를 대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화살을 꽂힌 개수와 화살을 전체 던진 개수의 비가 바로 넓이의 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100대 75가 정사각형의 넓이 대 원의 넓이의 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넓이를 화살의 개수로 하나의 틀을 깨고 다른 생각으로 가짐으로써 이렇게 넓이의 비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컴퓨터적 사고랑도 연결됩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00번의 화살을 던졌다. 또는 1000번의 화살을 던졌다. 어떨 때는 10,000번의 화살을 던져볼 수도 있겠죠. 어떨 때는 100만 번도 있겠고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 하나가 우리는 바로 이런 수학적 모델을 통해서, 여기서 수학적 모델은 뭐였죠?
이 도형의 넓이는 즉 화살의 개수다. 이 바로 수학적 모델이 바로 우리가 기존의 틀을 깬 생각입니다. 바로 이러한 화살의 개수다라는 관점을 통해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돌리고 또는 시뮬레이션의 횟수를 늘리면서 결국에는 정확성이, 정확도가 증가하겠죠. 즉 결국에는 우리가 10,000번, 100,000번, 100만 번 돌리게 되면 4대 3.14, 즉 1대 0.78로 이 값에 가까워지는 결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의 넓이라든지 정사각형의 넓이의 비를 구할 때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개념을 통해서 비를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수학적인 개념을 모델을 바꿔서 이런 도형의 넓이는 화살의 개수다 라는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면서 또 다른 정확한 결과를 얻어내는 방법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자, 바로 이거를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한번 수행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화살을 계속 쏘고 있는 것이고, 결국엔 여기 좀 전에 본 것과 같이 화살을 저는 여기서 보면은 10,000개의 화살을 쏘고, 아까 원 안에 들어간 화살의 개수, 이 빨간색으로 들어간 게 7,837개, 나머지 10,000개에서 7,837개 뺀 게 파란색 개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0.7837이 이 비율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1대 1은 정사각형의 넓이, 원의 넓이는 0.7837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계산한 결과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고, 이건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얻었기 때문에 만약에 화살의 개수를 높인다면 조금 더 정확한 값으로 근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파이 값을 계산해 보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파이 값을 3.14라는 걸 몰랐을 때 이런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파이 값을 계산했을 때도 3.14와 거의 유사한 값으로 근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렇게 수학적 문제를 해결했을 때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접근하고 틀을 깨고 확장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틀을 깨보는 하나의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만들어 보았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한번 틀을 깨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7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났을 수도 있겠지만 몇 분 만에 이렇게 하나의 틀을 한번 깨보는 경험을 진행하는 거였고, 이런 경험이 하나씩 늘어날수록 우리는 우리의 수학적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이라든지 수학 문제의 솔루션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의 깊이라든지 방향성이 여러 가지로 변경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수학적 사고력의 향상을 바로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수학적 틀을 하나씩 깨는 예제를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서도 계속 같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